3.1운동을 계기로 중국의 둥지를 튼 임시정부, 그리고 그 산하에 창설된 한국광복군은 주권 회복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광복군의 피와 땀을 중국 현지에서 추적했습니다. 저는 CBS 노컷뉴스 김광일, 저는 김형준 기자입니다. 1940년 9월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창설됐습니다.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 그리고 조금 더 전방 지역인 시안을 근거지로 했습니다. 초기엔 병력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진 독립군을 모아서 통합하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덕분에 41년 청년 전지공작대에서 100여 명, 그리고 다음 해 조선의용대에서 50여 명이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조선의용대 근거지를 다녀왔는데요. 중국 충칭의 대불단이라는 곳입니다. 의용대 대장이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살던 집을 비롯해 70년 전 대원들이 살던 거리는 이제 시끌벅적한 시장이 돼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주택단지 개발이 한창이었고요. 조선의용대는 보통 이제 좌익 계열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임시정부랑은 어떻게 잘 어울렸을까요? 한때는 갈등을 겪었지만 일제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함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일본군을 탈출해서 이제 광복군에 합류했던 학병들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광복군에서는 적지에 침투하는 초모공작이라는 모병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군에 발각되기라도 하면 바로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방송국 시설을 빌려 단파 라디오를 통한 선전전도 벌였습니다. 이른바 대적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일본군으로 끌려온 한인 청년들에게 탈출해서 광복군으로 오라 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외 동포들에게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동을 알렸습니다. 덕분에 해방 직전에는 광복군 병력이 700~800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었죠. 임시정부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인 대원들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45년 봄 미국 CIA 전신 전략첩보국 OSS와의 합동훈련을 벌인 게 대표적인데요. 중국 시안에 있는 그 비밀훈련장을 이번에 저희가 다녀왔죠. 은폐하기 좋은 공간으로 잡았다는데 사방은 20m 이상의 가파른 절벽이나 숲을 암석으로 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아리 소리를 야 하고 냈는데 바로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걸 좀 직접 들을 수가 있었죠. 아마 여기서 우리 3개월 동안 광복군 대원들이 훈련을 했다면 여러 기합을 함께 발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야! 그들의 함성도 이렇게 메아리쳐 울리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등산화를 신고 거기에 올라갔는데요. 당시 2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네, 그랬죠. 넘어지는 일이 있었죠. 당시 한국 광복군 대원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을 땐 4월 말에서 8월 초, 그러니까 늦봄에서 초여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눈이 있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무더위로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직후 일제가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요. 네, 전장에 뛰어들어서 승전국 지위를 확보하려 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래도 곧바로 잠깐이지만 일부를 국내로 진입시켰습니다. 일제 항복 사흘 뒤 정진대원 4명을 미군과 함께 서울행 수송기에 태운 거죠. 주요 임무는 일본군 무장 해제, 정보 수집, 포로 구호 등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해외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해방된 조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례가 되겠군요. 그렇게 8시간을 이제 서해 상공을 날아서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은 건 무장한 일본군 잔병들이었고요. 점점 포위망을 그들이 좁혀왔고 전차, 기관포도 정진대를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정진대는 본국으로부터 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버틴 일본군 잔병들과 28시간 동안 맞서다 결국 후퇴해야 했습니다. 정진대에 있었던 장준하 당시 대위는 그날 우리가 다 죽었어야 했다. 격전을 벌였다면 승전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 대원들이 착륙했던 여의도 비행장은 지금 여의도 공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대원들이 탑승했던 C-47 수송기와 같은 기종의 수송기가 거기 놓여 있는데요. 우리가 여의도 공원 지나갈 때 지나가다 보이는 그 비행기가 바로 그 비행기였군요. 네.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거기 놓여 있습니다. 이후 광복군은 임시정부와 함께 그해 11월 서울로 항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복 당시에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을 이제 청사로 썼었는데요. 임시정부 요원들이 항복했을 때 경교장 주변은 이를
맞이하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거기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여러 차례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광복군은 국군으로 계승됐죠. 주권 회복이라는 열망 하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임시정부와 광복군.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억하겠습니다. 사실 충칭과 서안은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가장 활약했던 또 절정의 시기를 구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당시의 역사를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항해와 더불어서 충칭과 시안 이곳에도 국내에 관심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곳에도 우리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기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